단전호흡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오진여모님도 단전호흡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죠? 그리고 알고 있죠? 단전호흡에 대해서는. 몰라요? 지금 하고 있잖아. 근데 모르고 하고 있는 거야. 단전호흡은 왜 할까? 단전호흡은 왜 필요할까? 또 단전호흡은 어떻게 하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가 알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지구는 생명 덩어리예요. 지구의 땅 속에서부터 하늘 위까지 모든 생명체들이 꽉 차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이 생명체가 이 지구에 있을 수 있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게 물일 거예요. 물이 있어서 생명체가 살아요. 그런데 그냥 순수한 물만 있으면 죽은 물이에요. 여기에 산소가 있기 때문에 생명이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과 공기가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물과 공기가 만날 때 이 물 속에 생명이 살 수 있어요. 또 이 물은 생명수가 돼요.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생명수가 돼요. 여기서 얘가 없다면 공기가 없어, 산소가 하나도 없어요. 이 물만 만약에 있다고 가정을 해보면 이 물은 아마 죽은 물이 될 거예요. 이게 우리 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몸에서도 우리 몸에 물이 가장 많죠. 물이 가장 많아요. 가장 많은데 물이 돌아요. 혈액이 돈단 말이죠. 혈액이 돌면서 생명을 유지시켜주는데 생명이 도는 그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크게 나누면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해주고 각 부분에서 일하고 남은 노폐물을 수거하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혈액이 날아다주는 영양소와 산소. 영양소는 어디서 만들겠어요? 네, 우리가 먹는 음식이에요. 먹는 음식이 혈액이 날아다주는 그 영양소를 만들어내요. 그리고 혈액에 포함되어 있는 산소는 호흡에서 만들어져요. 그 혈액에 영양분은 충분한데 만약에 산소가 없다면 혈액이 아무리 돌아도 몸은 살릴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혈액에 산소량이 얼마만큼 있느냐에 따라서 몸의 생명력이 이제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어요. 자, 혈액에 포함되어 있는 요 산소는 호흡을 통해서 공급이 되는데 요 숨을 작게 조금씩 들여마시면서 좀 조금씩 낮게 이렇게 숨을 쉰다고 가정을 해봐요. 이렇게 쉰다면 혈액 속의 산소량이 충분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많은 양을 들여마셔서 어느 정도 일정한 시간 조금씩 이렇게 머금어 줄 때 혈액에 산소가 충분히 이렇게 함유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을 많이 들여마셔서 적당한 시간을 몸에 지체를 시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들이마시다가 바로 내쉬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내쉬고 충분히 들이마셔서 일정한 시간을 머금었다가 내보내고 이렇게 할 때 혈액에 산소량을 충분히 공급해줘요. 자, 그런데 단전호흡에서 단전호흡에서는 지금 말씀드린 그 산소만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단을 얘기해요. 단은 기라는 개념과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 그 혈액 속의 그 영양분과 단순하게 영양분과 산소 이렇게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크게는 우리가 이렇게 그렇게 이해하고 인식할 수 있는데 그 너머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힘, 에너지가 있어요. 옛날 사람들은 그 미지의 힘, 미지의 에너지를 몽땅 기라고 해서 굉장히 포괄적으로 큰 의미로 이렇게 기라는 말을 썼던 것 같아요. 요즘 사람들은 그 너머에 뭔가가 있다고 하지만 그 현대의학에서도 명확하게 다 100% 이렇게 밝혀졌다고 보기는 어렵겠죠.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단은 이 큰 의미로, 옛날 분들이 큰 의미로 이렇게 얘기했던 기라는 개념에서 우리 몸 안에 흐르고 있는 생명 에너지를 말하고 있어요. 단. 우리 몸 안에 흐르고 있는 생명 에너지. 요 생명 에너지를 단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안에 생체 에너지를, 내 몸 안에 생명 에너지를 이렇게 더 극대화시키고 활성화시키고 더 크게 증폭시켜주는 그런 호흡법, 이거를 단전호흡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단전이란 뭐냐? 단전이란 글자 그대로 우리 생명 에너지의 밭, 생명 에너지의 마당, 에너지 센터를 얘기를 해요. 에너지 센터. 우리 몸 안에 에너지가 있어요. 생명 에너지가 있는데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한번 드렸던 것 같아요. 머리를 중심으로 있는 생명 에너지, 머리를 중심으로 있는 생명 에너지를 우리는 신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 다음에 가슴을 중심으로 있는 에너지, 이거를 기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아랫배를 중심으로 있는 에너지를 정이라고 얘기를 한다. 똑같은 생명 에너지인데 그 아랫배 주로 이렇게 작용하고 있는 아랫배에 있는 그런 에너지를 정이라고 하고, 가슴을 중심으로 작용하고 있는 에너지를 기라고 하고 있고, 머리를 중심으로 작용하고 있는 에너지를 신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의식작용으로 펼쳐지고 있고, 이 기는 마음작용으로 열려가고 있고, 이거는 우리의 몸의 에너지를 주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에너지의 중심자리, 그러니까 신의 중심자리를 상단전이라고 하고, 기의 중심자리를 중단전이라고 하고, 정의 자리를 하단
하단전, 어서오세요. 하단전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단전, 중단전, 상단전 이걸 합쳐서 단전이라고 해요. 단전이라고 하는데 마음도 의식도 몸이 있어서 작용을 해요. 몸이 없어지면 마음 작용도 없어지고 의식 작용도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보통 우리가 하단전 호흡 이렇게 안 하거든요. 그냥 단전 호흡 그래요. 단전 호흡 할 때 우리는 바로 이거를 지칭해요. 하단전. 왜? 단전의 뿌리예요. 몸이 있어서 마음작용과 의식작용이 일어나요. 그래서 몸을 먼저 추진해 생명이 몸에 붙어서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단전호흡은 하단전의 정의 에너지를 활성화시키고 더 크게 증폭시키고 해주는 작용을 해요. 그러면 어떤 원리로 단전호흡이 정의 에너지를 극대화시켜 줄 수 있는가? 우리는 어차피 호흡을 하거든요. 우리가 의식을 하든 안 하든. 우리가 의식을 하든 안 하든 호흡을 해요. 자연스럽게 하는 호흡을 가만히 관찰해 보면 우리가 태어나서 처음에는 아랫배 중심으로 호흡을 했어요. 아기 때는 다들 숨을 쉴 때 아랫배가 볼록 이렇게 움직이면서 숨을 쉬어요. 근데 얘가 조금 성장하면 한 3, 4살 정도 이렇게 조금 성장하면 아랫배를 움직이는 작용이 멈추고 그냥 가슴으로만 숨을 쉬어요. 그걸 아랫배를 숨을 쉴 때 우리는 복식호흡이라고 하고 가슴으로만 쉬는 숨을 흉식호흡이라고 해요. 이렇게 처음에 태어나서 아랫배를 숨을 쉴 때 아랫배가 움직였거든요. 아랫배가 움직이면서 숨을 쉬었는데 조금 나이를 먹으면서 아랫배를 움직이는 걸 잃어버리고 가슴으로만 숨을 쉬어요. 수십 년 동안 가슴으로만 숨을 쉬어요. 자연스럽게 숨 쉬는 모습을 관찰해 보면 그러다가 이 사람의 체력이 좀 떨어지고 한 50, 60 이렇게 먹어서 체력 관리가 잘 안 된 사람은 한 계단을 한 2층, 3층만 올라가도 가슴으로 숨을 못 쉬고 어깨가 움직여요. 숨이 벌써 이제 흉식호흡에서 견식호흡으로 올라가요. 그러다가 우리가 죽음에 임박해서 더 체력이 떨어지면 어깨마저도 못 움직이고 이제 숨이 목으로만 이렇게 올라가요. 목으로만 쉬고 있는 숨을 우리는 목숨이라고 그래요. 목숨. 그렇죠. 목숨이 이제 깔딱깔딱 하다가 이렇게 위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숨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쉬는 숨을 관찰하면 아래에서부터 이렇게 위로 올라간다. 태어나서 생명력이 왕성할 때는 아랫배 중심으로 숨을 쉬다가 점차적으로 위로 올라가서 생명력이 닿을 때 위로 올라가면서 숨이 떨어진다. 목숨 끊겠다. 그렇죠. 그런데 왜 우리는 호흡이라고 했을까요? 이게 호는 내쉰다는 거거든요. 호흡은 들을 마신다는 거예요. 이건 들숨이고 날숨이에요. 우리가 숨을 들을 마시는 게 먼저겠어요? 내쉬는 게 먼저겠어요? 들을 마셔야지 내쉴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호라고 했어야 되는데 호흡이라고 했어요.
이거는 우리가 처음에 태어나서 첫 호흡이 내쉬는 호흡이었어요. 태어나서 첫 호흡이 내쉬는 호흡에서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호흡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숨이 넘어갈 때는 들어 마시고 끝이 나요. 그래서 사람이 죽을 때 그 사람 숨 거뒀어 이런 말을 해요. 숨을 거둬들였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숨이 내쉬고 들어 마시면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흡호라고 안 하고 호흡이라고 해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쉬는 숨을 보면 이렇게 아래서부터 이렇게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단전호흡은 이거를 이런 원리를 우리가 보고 이렇게 의식적으로 숨을 아래로 깊게 내려서 쉬는 거예요. 내려서 쉴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은 양의 숨의 양을 들여 마실 수 있고 또 들어마신 숨을 어느 정도 시간을 좀 이렇게 내가 지체를 시켜줌으로 해서 혈액에 산소량을 충분히 공급해 주지만 또 하나 생명 에너지를 강화시켜준다. 요 기가 우리의 혈을 살려요. 혈액을 살려요. 혈이 정을 살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는 마음이 살려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기계적으로 그냥 숨을 깊게 쉬고 오래 멈춘다고 해서 단전호흡의 효과가 100% 이렇게 나타났다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단전호흡은 단순하게 산소 공급 너머에 에너지를 다루는 호흡이에요. 에너지를 다루는 호흡인데 에너지는 이 기는 누가 다루냐면 이 마음이 다뤄요. 마음. 그래서 숨을 들이마실 때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숨을 쉬느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숨을 내쉬느냐에 따라서 요 안에 요 기의 작용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기의 상태가 달라져요. 그래서 저는 단전호흡을 의식호흡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의식호흡이다. 의식호흡이다. 왜냐하면 그냥 기계적으로 멈추고 내쉬고 많은 양을 들이마시고 조금 머물러주고 내쉬고 이렇게 그냥 단순히 기계적으로만 쉬는 그렇게 숨이라면 그러면 복식호흡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기에 마음이 따라가 주지 않으면 기를 다루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근데 마음이 따라가서 어떤 마음으로 숨을 쉬고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내가 이렇게 다스리냐에 따라서 이 안에 작용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그 마음 다루는 법, 어떻게 기를 다룰 것인가, 어떻게 마음으로 기를 다룰 것인가, 그게 신기단법이에요. 신기단법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들어가서 여기 배우는 호흡이 신기단법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진지단법 후에 이게 이제 마음과 기가 잘 이렇게 통하고 그 내 마음으로 기를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는 단계가 넘어가면 그때서 이제 원기단법을 하게 돼요. 원기단법을 하면서 실제 단전의 기운을 증폭시켜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몸을 바꿔줘요. 에너지 양을 바꿔줍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진기단법으로 넘어갈 거예요. 진짜 기운이잖아요. 진기는 진짜 기운. 이 진짜 기운을 어떻게 다루는지 이제 오늘 2부 하시는 분들은 진기단법에 대해서 배우시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단전호흡의 원리는 신기혈정의 원리를 가지고 단전호흡을 해요. 신기혈정의 원리를 가지고, 그러니까 기를 다루는데 이 기의 작용은 바로 혈을 살리고 그 혈은 정을 돋워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그 중요한 기는 마음이 살려준다. 그래서 마음 작용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신기혈정의 원리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단전호흡을 나는 의식호흡이라고 말하고 싶다라는